안녕하세요. 복덕다방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복덕다방 진행을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의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구분 투자. 사실 요즘에 되게 유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플랫폼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선두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카사코리아의 예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주식처럼 쪼개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사코리아의 예창환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동안 누구나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업용 건물을 소액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집할 땐 집실랭 카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시장의 규모라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카사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4천조 정도가 넘어가는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 실물 가치만 해도 조 단위로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간 지금 거래 규모가 올해만 해도 한 30조가 넘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소수만 참여할 것 같고 뭔가 고액자산가나 기관들만 참여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거래액이 이미 시장에서는 이뤄지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99% 이상의 국민들은 이를 투자하거나 뭐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을 훨씬 더 쉽게 접근성을 열어주자라는 차원에서 카사라는 이제 거래 플랫폼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제 역삼역 근처에 있는 꼬마 빌딩을 저희가 첫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약 1년 정도가 지났고 저희는 현재 이제 30만 다운로드에 한 15만 명이 현재 회원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투자 진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진행되면서 계속 유입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지켜보다가 이해를 하시면서 또 이제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2호, 3호는 완판을 기록을 세우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완판을 하실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3개의 건물을 모두 공모를 진행했고 현재 이제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시면은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또 못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팩트이고요. 특히 이제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사실상 내가 시드머니가 없었는데 저런 자산들, 강남에 있는 그런 빌딩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호기심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주요 투자자는 어떤 연령대이고 성별도 궁금하고 이제 MZ 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뭐 저희 최고령 투자자 같은 경우에 90대도 계시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수익이라는 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연령층 자체가 50대 이상인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저희가 데이터로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전체 유저의 한 13%가 한 5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중이지만은 그들의 평균 투자 금액이 20, 30대보다 훨씬 더 높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투자 플랫폼들, 뭐 주식부터 뭐 암호화폐, 그다음 P2P 이런 플랫폼들을 좀 지켜보면은 확실히 남성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 이상이 다 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 상품들이 투자자 대상이 비슷하게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저희도 많은 유저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그들의 니즈를 확인해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이제 여러 투자 상품들과 뭐 경쟁이라면 경쟁 아니면 이제 나눠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거라 보는데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게 한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만큼의 안정적이면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자산은 또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사가 출시가 됐을 때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혹은 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하지만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분배하자라는 차원에서 카사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제 고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과도 만나보면은 원래 본인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활발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뭔가 상가를 운영하시던데
건물주로서 혹은 이제 최소한 투자자로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직접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기관이 투자를 대신해주고 이제 수익만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카사 같은 모델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관리의 포인트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높으신지 아니면은 뭐 당연히 그냥 가지고 꾸준히 모아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어떻게 좀 구성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하면은 첫 1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대로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공모에 참여한 분들 중에 약 70%는 여전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측면에서는 결코 저희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3개의 건물을 올렸고 약 220억 원의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일 거래되는 양이 지금 5천만 원에서 한 3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일 회전율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뭐 한 0.2에서 뭐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리츠랑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이랑 비교하더라도 회전율 측면에서는 아직은 나쁘지 않다. 뭐 최소한 비슷하다인 것 같고 당연히 저희가 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저들이 참여도 하고 더 많은 매물들이 지금 들어와야지 그래서 플랫폼의 확장성에 따라서 앞으로 거래량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집집할 땐 집슐랭 자연스럽게 이제 리츠랑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리츠나 펀드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 이제 강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츠란 제도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탄생을 했고 당시에 이제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미션이랑 되게 유사하다는 걸 좀 발견했었습니다. 소액으로도 누구에나 좋은 자산을 접근 가능하자라는 취지로 리츠라는 제도가 나왔고 이제는 뭐 아시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시장을 활발하게 만들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리츠 방향성이나 카사가 추구하는 바는 상당히 유사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 상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미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품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거라면은 저희는 무조건 환영이고요. 돌아가서 좀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랑은 좀 차이점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츠는 포트폴리오예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들을 보면은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들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로케이션인데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은 로케이션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물건도 섞여 있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지방에 있는 물건도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순수하게 내가 부동산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내가 정할 수 없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한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배당 성향의 위주의 주식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리츠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는 것을 얼만큼 하고 싶다 그다음에 그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고민하는 것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카사는 모든 건물들을 각각 단일 매물별로 증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건물을 선택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장사처럼 IPO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재반 절차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리츠를 하나 상장한다 했을 때 대형 자산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직접 이거를 주관하지 않으면 상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주로서 아니면 투자자로서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리츠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통은 이제 한 1,000억 이상의 우량 자산들 위주로만 있다 보니까 카사는 지금 올라가 있는 매물도 그렇지만은 중소형도 다 포함한 이제 품을 수 있는 자산의 폭이 더 넓다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보여줘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그런 구조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더 보여줘야 될 숙제이긴 한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기초 자산이 매각되는 사례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아무래도 뭐 이제 관리 측면에서 리츠라는 운용사가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제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가 많아질수록 관리 부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팔고서 다시 또 하는 인센티브는 없는 거고 대기업의 스폰서를 받은 리츠라 하면은 보통 본인들의 운영 자산 아니면 본사 빌딩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례로 SK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 빌딩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자산이 과연 팔릴까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카사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리기 위한 상품 그대로 우리가 리플렉션한다는 측면에서는 잦은 뭐 인입도 있겠지만은 또 그만큼의 이제 엑시트를 경험시켜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플랫폼 차원에서는 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사모펀드 느낌이 많이 나요. 사모펀드를 운영되는 방식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사실 리츠보다는 그쪽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기본 이제 투자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펀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소액들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큰 금액들을 모으는 게 편하잖아요. 투자를 유치하기는요. 그런데 대규모의 펀드, 뭐 사모펀드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거래를 하는 주체는 수익증권이에요. 수익증권은 이제 펀드의 수익증권 내지 펀드의 어떤 LP 유닛과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건물을 관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이제 신탁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은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내가 얻는다는 측면에서 구조상으로는 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형이나 소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좀 중소형 위주로 많이 해왔지만은 차후에는 대형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고요. 뭐 그걸 이제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크게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펀드가 이제 많이 모이면 좋을수록 하는 부분은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장 하나하나의 어떤 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대화한다기보다는 이 플랫폼 전체에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가고 유저로서 내가 들어왔을 때 뭐든지 고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카사는 이제 좋은 플랫폼이 되고 많은 다양한 매물들을 유저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쇼핑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 배당에 대한 이야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익금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뎁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매물에 대해서 분기마다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반기 내지 이제 온기에 따라서 좀 배당의 주기가 이렇게 흔하진 않은데 저희는 모든 매물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배당을 주고 있고요. 모든 자산은 결국에는 이제 임대료가 매출이 잡히고 거기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뭐 재반 관리 비용 같은 건 제하고 난 다음에 넷 인컴을 저희가 배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90%를 주고 있지만은 저희는 사실상 99%를 주고 있고요. 모든 운영 보고서라고 해서 정상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매물을 저희는 신탁사에다 신탁을 맡겨놓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관리하고 또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신탁사에서 운영 보고서를 저희 공시를 띄워가지고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사는 뭘 먹고 살죠? 기본적으로 카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공모를 진행할 때 공모 수수료 등으로 건물이 들어오고 거래가 되고 엑시트할 때 나오는 수수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미하지만은 저희는 정상 금액의 이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뎁스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두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투자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현금 흐름 내지 투자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신생 플랫폼이긴 하지만은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정받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당국과 협조를 해 나가면서 명확하게 구축을 해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안정적인 확정, 내가 이제 여기다 예치를 하더라도 이게 확보가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기초 자산이 어떻게 이게 보호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이게 이제 안전하게 거기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은 해킹이나 보안 위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고객들의 예치금은 현재 지금 하나은행의 별도의 금전신탁 계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카사의 법인 계좌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는 절연된 이제 신탁 계좌에 모든 고객들의 예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몇십억을 넣더라도 통과는 절연된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이제 신탁사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 1, 2위 신탁사 등과 함께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매물들은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게 된 상태에서 수익증권이 발행이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 1호 건물인 역삼 런던빌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은 신탁사가 이를 이제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수익증권의 발행자도 신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사는 온전히 수익증권을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카사가 이 건물들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임의로 매각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안전장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보안 업체 등과도 저희가 뭐 기술 보안이라든지 그런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것도 특히 이제 ISO 27001 같은 경우에는 관리 보안이라든지 보안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3년째 인증을 받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할 땐 집슐랭. 저희가 일부에서는 지금 카사코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덕다방은 부동산 채널인 만큼 2부에서는 좀 카사코리아가 뎁스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